한국은 정치에 관심이 많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특히 국내 정치에서 말이죠. 대통령을 실시함이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는 잠깐만 함수부터 시작! 대한민국은 최근 20여 년 사이 대통령 탄핵 사건을 세 차례 경험했습니다. 그 덕분인지는 모르겠으나 많은 국민들이 법에 대한 지식도 늘어났습니다. 아마 한국만큼 이렇게 법에 대한 지식이 많은 나라는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안 좋다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좋죠. 정치에 대한 관심도나 지식이 많은 것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너무 국내 정치에만 몰두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국제 정치를 모른다고 해서 단순히 우리나라의 경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에 그칠까요? 물론 경제 문제 중요합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데 중요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국제정치는 단순히 경제를 넘어서서 생존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외교정책 결정 과정에 국제정치의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국내 정치와 국제정치를 딱 이분법적으로 구분할 수 없죠. 오늘은 이론적인 얘기를 떠나서 우리가 왜 국제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고찰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즉,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고 국민의 목소리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국민이 국내 정치에만 관심을 갖게 된다면 정치인들도 국내 정치에 대한 관심을 높일 것입니다. 즉, 정치인들이 정작 생존과 직결되어 어쩌면 가장 중요할지도 모르는 국제정치에 무관심해질 수 있겠죠. 국민들이 국제정치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이에 대한 정보가 없다면 정치인들이 하고자 하는 외교가 진짜 잘하고 있는 것인지 혹은 못하고 있는 것인지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단순히 내가 지지하고 있는 정당, 이념에 따라가거나 느낌적으로 외교 정책을 판단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한국의 외교 정책은 일관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는 국제 정치에서 한국의 신뢰도에 대단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현재와 같이 국제 질서, 국제 환경이 변하는 이 시점에서는 더욱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의 친구가 매일 말을 바꾸는 친구라고 상상해 봅시다. 친구와 제주도 여행을 가기로 했고 이에 대한 계획을 다 짜고 비행기 편까지 예약을 했는데 갑자기 친구가 제주도가 아니라 일본 여행을 가고 싶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일본 여행을 위한 계획을 짰는데 갑자기 다시 제주도로 가고 싶다고 주장한다면 그런 친구랑 친해지고 싶나요? 우리가 국제정치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국제정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대통령이 당선될 가능성이 커질 수 있겠죠. 특히 대통령의 한마디는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조심해야죠.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문재인 정부 시절까지 안미경중이라고 하며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원칙을 내세웠는데요.
안미 경중이 실제로 가능한 정책이었는지 의문이 많습니다. 특히 사드 배치의 사례를 보면 더욱 잘 알 수 있는데요. 박근혜 정부 시절, 물론 처음부터 사드 배치를 한 것은 아니지만 결국 사드 배치를 하면서 중국의 경제 보복 조치가 있었습니다. 고도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 보복으로 올해만 한국은 8조 5천억 원, 중국은 1조 1천억 원의 손실이 날 것으로 현대경제연구원이 추산했습니다. 미중 간 전략 경쟁 심화로 인해 두 나라 사이에서 이익만 취하는 줄타기가 과거처럼 가능하지 않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동맹국 및 경제 파트너에게 노골적으로 선택을 요구하기 시작하면서 양쪽 모두와 긴밀한 관계를 지속한다는 전략 자체가 현실적으로 작동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전략적 보호성을 표방하며 양국의 갈등을 피하는 외교적 공간을 확보한다는 취지였으나 실제로는 어느 쪽에도 신뢰를 얻기 어렵고 양자 모두의 의구심과 불신을 증폭시키는 결과가 되었음이 사드 배치 외에도 반복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최근 기사를 보면 안미 경중이 정말 실현 가능한 정책이었는지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만들어줍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문재인 전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외신의 한 인터뷰에서 미국과의 외교를 중시하면서도 중국과의 관계도 더욱 돈독하게 만드는 균형 있는 외교를 하고자 한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국제정치에서 균형, 즉 밸런싱은 국제정치에서 약하거나 중간 규모의 국가들이 더 강하거나 위협적인 국가의 힘을 견제하거나 상쇄하기 위해서 취하는 전략을 의미합니다. 이 개념은 특히 현실주의의 세력균형 이론에서 중심적으로 다루는데 이는 위에 표시되는 영상을 보고 오시길 바랍니다. 균형이라는 의미가 자칫 잘못 해석되면 한국이 언제든지 중국과 동맹을 맺어 균형자의 역할, 즉 미국을 견제할 수 있다는 이야기로도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다행히도 문재인 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미중 균형 외교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 외교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북핵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한국 외교의 지평을 넓히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하며 미중 사이에서 줄타기 하려는 것이라는 오해를 불식시켰죠. 모 대통령들도 사람들이니 실수할 수 있죠. 그런데 적어도 우리가 국제정치를 잘 알고 정치인들이 잘못했거나 실수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할 수 있고 이것이 진정한 국익을 위한 길이 아닐까요? 처음에 말했듯 국내 정치와 국제 정치는 아예 분리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이번 트럼프 관세는 국내 정치적 요소가 아니죠. 그러나 이러한 국제 정치적 요소가 국내 정치에 많은 영향을 미치죠. 특히 우리나라 안에 있는 국내 기업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강대국 간의 갈등, 특히 미중 간의 갈등도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 많은 영향을 미쳤던 것을 감안하면 국내 정치와 국제 정치는 이분법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국내 정치가 국제 정치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후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우리만 잘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국제 정치도 함께 알아야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제 정치는 단순히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문제에서 끝나지 않고 살아남는 문제로도 직결되기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생존의 문제로 직결된다는 얘기입니다. 경제가 중요한가요? 안보가 중요한가요? 뭐 둘 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의견이 충분히 다릅니다. 하지만 나라를 잃고서 경제가 무슨 쓸모가 있나요? 주권을 잃은 상태에서 경제가 무슨 소용이 있나요? 이러한 측면에서 국제 정치를 이해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은 객관적이지 못하고 대단히 주관적인 하나의 주장에 가까운데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국제 정치에 대해 한 번이라도 더 들여다본다면 전 그걸로 충분합니다. 아니죠.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응원하는 댓글까지 있다면 더욱 충분할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리고요. 유노이즈의 국제정치 영상을 정주행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